안녕하세요. 주식쇼 스트라이크 최은정입니다. 4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오늘 코스피 시장은 맑고 따뜻했던 날씨만큼이나 기분 좋은 상승을 보였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쌍끌이 매수 속에서 오늘 코스피 1% 이상 오르면서 1963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아직 변화의 흐름을 예단하기는 힘들겠지만 시가총액 1, 2위 기업인 삼성전자, 현대차 등등이 급등세를 이끌면서 지수 상승을 유도했다는 점, 더불어서 그간 낙폭이 과대했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종목들이죠. 삼성 SDI, 철강 쪽에서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또 화학 쪽에서는 효성이나 LG화학 같은 종목들의 반등이 나오면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했던 점도 오늘장 특징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4월 한 달간 고객 예탁금이 9,600억 정도가 증가했다고 하고요. 또 4월 한 달 동안 주식형 펀드로는 6천억 원이 넘는 자금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4년간 흐름을 좀 분석을 해봤더니요. 5월 달이 유독 좀 약했더라고요. 12개월 중에서 5월에 평균적으로 한 3.3% 지수가 빠졌다고 하던데 올해는 좀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장밋빛으로 물들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주식쇼 스트라이크도 출발해 보고자 하는데요. 역시 강의부터 들을 거고요. 종목 상담 도와드릴 겁니다. 종목 상담은 7시 반부터 진행이 될 텐데 지금부터 선착순으로 저희가 접수는 하고 있거든요.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전화, 문자 모두 가능하십니다. 전화는요. 서울 지역 번호 02-3153-2619번으로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무료로 이용하십시오. 013-3366-0110번입니다. 자, 그럼 오늘 화요일인데요. 화요일의 감독님은 어떤 분일지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탄탄한 기초와 정확한 시황 분석이 수익률을 좌우한다. 잃지 않는 것이 수익의 기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수익 공부. 당신의 마지막 1%를 채워줄 박성일 연구원의 강의가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예, 화요일에 감독님 소개합니다. 동부증권 목동지점의 박성일 연구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박성일 연구원님, 오늘은 어떤 강의를 준비하셨나요? 날씨 이렇게 좋은데 감기 걸리셨어요? 예, 제가 감기가 좀 걸려서 예.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 분석 이외에도 제가 HTS상에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보고 따라할 수 있는 기술적 분석으로 오늘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오늘의 강의도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장부터 좀 봐주십시오. 4월이 끝났고 5월이 시작이 될 텐데 앞으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요? 예, 오늘 시장은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시세가 상당히 좋았는데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는 모습이 조금 나왔고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뱅가드 펀드의 블록딜을 통한 청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수급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 덜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기관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조금 나와서 그동안 실적이 우량하지 못했던 대형주들이 올라오는 죄송합니다. 대형주들이 올라오는 모습을 조금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주가가 어닝에 함수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반등하고 있는 대형주들의 시세는 그렇게 오래 갈 수 없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기대감에서 무너졌다고 보기에는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차트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더 반등한다고 하면 매도 의견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은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 21선 위에서는 매수하시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기본적인 분석을 통해서 탄탄하게 지식을 쌓아왔다면 오늘은 실전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분석을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박승희 연구원님, 오늘도 기대가 되는데요. 기침 나오시면 하시면서 충분히 강의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해할 테니까요. 예, 물도 좀 드시고요. 네. 강의 시작해 볼게요. 네. 제가 이제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기본적 분석이라는 건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과거의 움직임이나 거래량 변화를 분석해서 이제 미래의 주가를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과거에 삼성전자가 7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올라오는 동안 V자형 반등 패턴을 보였다. 이때와 지금 9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올라가는데 V자형 반등 패턴을 만들 수 있는 모양새가 어느 정도 갖춰진 것 같다. 따라서 지금 나는 매수를 하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기술적 분석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일반적으로 가정을 조금 하고 시작을 해야 될 텐데 가정이 너무 비약적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술적 분석의 가정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핵심은 그겁니다. 시장의 주가라는 거는 사실 제가 이제 기본적 분석에서 말씀을 드렸던 경제적 요인 그리고 재무적 요인뿐만 아니라 계량화가 어려운 심리적 요인과 비이성적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건데 이 가정이 뭐 논리적이지 못한 건 아니죠. 사실 주가라는 게 정말로 펀더멘탈만 갖고 움직인다고 하면 주가가 예를 들어서 PER 12배에 갈 거다. 지금 6배다. 그럼 이렇게 가야죠. 이렇게 가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주가는 사실은 이런 식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가는 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주가에 함축적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서 가장 좋은 거는 이런 심리나 펀더멘털의 움직임을 도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이제 차트를 구성하는 3대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캔들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이동평균선입니다. 이평선이라고 부르죠. 이평선이고 마지막이 이제 거래량인데 제가 그 중에서 이제 캔들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캔들이라고 하면 이제 HTS를 키시면 이제 빨간 봉, 파란 봉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냥 이 빨간 봉, 파란 봉을 형성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의 주식을 시가, 고가, 저가, 종가로 나눠서 하나의 그냥 캔들 봉으로 표시를 하는 건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시가, 여기가 오늘 시가다, 여기가 오늘 종가다. 그리고 아까 얘가 고점을 여기까지 찍었다, 저점을 여기까지 찍었다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면 시가보다 종가가 위에 있으면 빨간색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시가보다 종가가 밑에 있는 이런 형태가 되면 종가가 밑에 있는 형태가 되면 파란색으로 표시를 한다는 것 정도만 아시면 좋을 텐데요. 네. 저희가 캔들에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일본에서 이제 혼마 구로카네라는 사람께서 이 캔들을 만들었을 때 이 캔들의 의미는 심리적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큰 장대 양봉의 캔들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쭉 횡보를 하다가 이렇게 장대 양봉이 캔들이 만들어지면 캔들이란 건 결국 장대 양봉이 나왔다는 건 의미가 그거죠. 매수가 매도보다 셌다 이날. 사람들은 매수를 하고 싶었고 매도를 하고 싶은 사람도 있었는데 매수하고 싶은 사람들의 심리가 훨씬 강했고 자금이나 이런 것들도 훨씬 좋았다. 그래서 이런 양봉이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큰 양봉이 만들어질 거면 매수세가 엄청 셌다. 그럼 이게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한번 저희가 의심을 갖고 바라볼 수 있는 거고요. 주가가 이렇게 한참 오르다가 이렇게 큰 음봉이 나왔습니다. 이런 음봉이 나왔다고 하면 주가가 많이 올랐다. 많이 오른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매도하고 싶은 사람들의 심리가 매수하고 싶은 사람들의 심리를 아주 강하게 이겼다. 이 의미는 뭐냐면 많이 올랐으니까 팔겠다. 두 번째는 기본적 분석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회사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혹은 루머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차트에서 이 캔들 한 개 한 개의 의미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수급 분석과 함께 쓰시면 좋은데 수급 분석은 아직 설명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제가 캔들 중에 하나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코스피 지수 차트인데요. 코스피 지수 차트를 쭉 보면 요새 이렇게 생겼죠. 근데 제가 이제 단기에 조금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구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수가 이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2012년 11월 16일에 저점을 찍고 지수가 이런 추세가 나타났죠. 지금 보면 이게 1월 3일이니까 거의 3개월가량 추세가 났죠. 3개월 동안 주가는 상당히 잘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추세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봉을 보면요. 이 추세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봉을 보면 이렇게 큰 장대 음봉이 나왔죠. 근데 이날 이렇게 수급 분석을 조금 해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꾸준히 사 올리기만 했던 기관이 이날부터 물량을 털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날 신호를 주고요. 이날 신호를 한번 봤다고 하면 이날
다음 날 이런 양봉이 나올지 뭐 이렇게 갈지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얘네 이제 시세를 그만 낼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정도에 나오는 이 음봉을 봤을 때, 아, 얘네가 이제 시세를 그만 낼 수도 있겠다. 이제 나는 이 정도에서 산 사람이라고 하면, 무릎 정도에서 산 사람이라고 하면, 어깨 정도에서 과감하게 정리를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나올 수가 있으시겠죠. 이런 식에서 이제 캔들을 조금 바라볼 수가 있는 거고요. 바닥권에서 조금 본다고 하면, 저희가 이렇게 추세가 다시 하향 추세로 가다가 바닥을 형성을 해요. 근데 어느 날 형성하던 바닥에서 이런 장대 양봉이 하나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 아, 바닥권을 조금 마무리 짓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이런 장대 양봉들이 점점 더 그리고 양봉이 점점 더 많아질수록 아, 이제 매수하는 강도가 조금 더 강해졌기 때문에 지수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희가 생각, 관점에서 한번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무조건 맞다, 틀리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게 기본적 분석 측면에서 이제 매크로 변수가 이제 시장을 눌렀을 때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지만 일단 당일의 수급이나 당일의 이제 심리 강도 정도를 측정해서 다음 날을 예측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된다는 관점에서만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캔들 분석은 사실 복합적으로 사용하면 상당히 좋은데 제가 그거는 나중에 세 번째 거래량까지 설명을 드린 이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이것도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은 쉽게 말하면 그냥 이동하는 평균을 낸 값입니다. 예를 들어서 5일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면요. 오늘부터 5일 전 가격을 더해서 5로 나눈 거죠. 그럼 내일은 가장 끝에 있는 날짜 빼고 내일부터 전 4일까지 5일까지 더해서 평균을 낸 거죠. 5일간의 가격을 평균해서 이은 선이다라고 이제 보면 좋은데요. 이 선의 의미는 뭘까요? 이 선의 의미는 뭐냐면 사람들은 이제 이동평균선이 일반적으로 이제 5일 이평선이 이렇게 가고 20일 이평선이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아, 5일 이평선의 지지를 받아야 돼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5일 이평선의 지지는 왜 받아야 될까요? 이게 생각을 해보면 뭐냐면 5일 이동평균선이라는 건 5일간 이 주식을 산 사람들의 평균 단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에 이 주식을 산 사람들은 5일 동안 이 주식을 산 사람은 이 5일선이 깨지면 자기 평균 단가 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깨지지 않았으면 좋겠죠. 그래서 계속 이 선이 오면 지지를 하는 물량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5일을 지우고 20일을 보면요. 20일 이평선이라는 건 뭐냐면 20일 동안 이 주식들을 산 사람들의 평균 값이에요. 물론 장중에 맨날 고점에 사는 운 없는 분들도 있으시고 맨날 저점에만 사는 아주 능력 좋은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러프하게 봤을 때 뭐냐면 20일 동안 이 주가를 산 사람들의 평균이기 때문에 한 달이죠. 한 달 내내 산 자기 주식이 평균 가격 밑으로 내려오는 걸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선이 오면 지지를 하는데 굉장히 노력들을 해요. 그리고 과거부터 이 이동평균선이라는 걸 사람들이 너무나 익숙하게 받아들여 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수가 60일 이평선에 온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지금 지수의 PR이 얼마냐, PBR이 얼마냐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60일선에 닿아서 반등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60일선 정도까지 오면 싼 거 아니냐라고 약간 맹목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맹목적인 생각들이 통념이나 관념식으로 통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평선이라는 건 사실은 어느 정도 자세히 봐야 될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평선을 보시면서 저희는 이 주식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을 알 수가 있어요. 평균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그 평균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이 상당히 가파르다라고 하면 이 주식이 가파르게 오른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동평균선을 한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이평선을 통해서 저희가 가장 크게 알아야 될 건 이 정배열하고 역배열이에요. 이평선이 순차적으로 이제 5일선, 10일선, 20일선, 60일선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는 걸 저희가 정배열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이제 60일선, 20일선, 10일선, 5일선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오는 걸 저희가 역배열이라고 하는데 이 정배열하고 역배열은 의미를 조금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정배열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정배열 종목이 만들어지는 건 그 회사의 펀더멘탈이 일반적으로 양호한 상태라고 하면 정말 이성적인 거예요. 역배열이라는 건 그 회사가 만약
이거는 기본적 분석하고 기술적 분석을 항상 같이 쓰실 때 중요한 건데 회사는 멀쩡한데 얘가 역배열이 난다라고 하면 얘가 당연히 정배열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매수 급소라고 할 수 있는 바닥권을 노릴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 수가 있고요. 정배열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잘 올라가고 있는 주식들이 펀더멘탈상 문제가 생겨서 역배열이 될 때가 매도의 중요한 타이밍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 정배열과 역배열 그리고 이평선의 밀집이나 확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펀더멘털 분석이나 캔들 분석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에 한 번에 설명을 좀 드릴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거래량 제가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거래량이라는 건 그냥 거래된 양이죠. 쉽게 말해서 이제 100주 파셨는데 어떤 사람이 100주 샀다라고 하면 거래량은 100주예요. 근데 거래량에 주목하셔야 될 거는 이게 선행하는 지표의 속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돼요. 이평선이나 뭐 볼린저 밴드나 RSI나 뭐 스토캐스틱이나 여러 가지 보조 지표도 있고 뭐 차트를 구성하는 요소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다 후행성 지표예요. 후행성 지표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근데 이 거래량 자체만은 선행성 지표이기 때문에 이 거래량 분석을 굉장히 잘 하시면 의외로 주가를 할 때 이 거래량 분석만 가지고도 조금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제가 거래량을 갖고 주식을 분석하는 방법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제 지수 같은 것들은 조금 거래를 보는 게 어려운데 제가 쉽게 말하면 여기서 간단히 볼게요. 제가 이제 저는 주식을 고를 때 항상 신고가 종목만 사요. 다른 종목들에는 그다지 크게 관심이 없어요. 이건 그냥 저의 관점이니까 그냥 아 쟤는 저렇게 하는구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신고가가 난 날을 좀 볼까요? 신고가가 난 날이 이때가 났죠. 이때쯤 신고가가 나고 다시 추세가 나기 시작을 했어요. 이 신고가가 난 날을 좀 보면요. 밑으로 쭉 내려서 보면 이게 거래량이에요. 거래가 조금 붙었죠. 신고가 난 이후에 여기 양봉 올라가고 싶다고 해서 매수 심리가 강하게 이긴 날을 보면요. 거래가 났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장기 박스권을 뚫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치고받고 하면서 일반적인 거래량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이런 거래량이 나왔던 날들은 가고 싶었는데 보면 가고 싶었겠죠. 이날의 거래량이나 양봉을 보면 가고 싶었는데 다음 날 매크로 변수나 이런 어떤 악재가 발생해서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얘가 물량을 조금 정리를 하고 다시 또 기회를 봤죠. 기회를 보는 거예요. 기회를 봤는데도 여건이 여의치가 않았어요. 근데 이때쯤 돼 보니까 자기가 기회를 조금 봤는데 매크로 여건도 받쳐주고 종목 자체의 실적도 좀 찍어주고 더 뭐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된 뉴스 좀 나와주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매집을 하면서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파악할 때는 이런 거래량을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세요. 지금 보면 이 거래량이 터지는 자리들을 쭉 보면요. 보통은 장대 양봉이거나 아니면 장대 음봉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사거나 많이 판 날 거래가 많아요. 그러면 많이 사거나 많이 판 날은 항상 이유가 있죠. 그럼 우리는 그 이유를 한번 파악해보고 그 이유가 논리적이다, 비논리적이다를 따져서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하는데 이용하시면 상당히 좋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린 걸 갖고 한번 주식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Y젠터를 이만큼만 보면 될 것 같아요. Y젠터를 이만큼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그냥 쉽게 말하면 이 구간에서 열심히 샀어요. 이 주식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기관, 외국인, 개인들 그리고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몇몇 주포들이 열심히 사셨어요. 그래서 거래를 붙였죠. 거래를 붙였다는 건 뭐냐면 나 다 모았다는 얘기예요. 주식이 올라가려면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YG 엔터테인먼트가 올라가려면 어떤 사람이 YG 엔터테인먼트를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럼 첫 번째 대주주. 얘는 잘 안 팔아요. 그래서 대주주가 팔면 악재인 거예요. 대주주가 팔면 당연히 악재죠. 어떤 사람이 주식을 많이 갖고 있어야 주가가 올라가기가 편해요. 왜냐면 나머지 물량만 갖고 사들이면 되니까. 그래서 유통주식수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 얘기는 나중에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주포. 주포가 주식을 많이 사야 돼요. 예를 들어서 YG 엔터테인먼트의 주식이 1000만 주인데 1000만 주 중에서 얘가 한 1000만 주 중에서 얘가 한 500만 주 있고
얘가 한 200만 주 있고 나서부터 뉴스를 하든 뭘 하든 한 300만 주 되는 것만 갖고 얘네가 거래량 조절하면서 쏴 올려야 돼요. 그래야 주가가 가요. 그래서 항상 주식에는 주인이 있다는 말을 하는 건데, 그래서 주포가 이 구간에서 한 200만 주 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장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렇게 거래를 붙이면서 쏘아 올리기 시작을 하죠. 그럼 주가가 잘 올라가요. 양봉일 때는 항상 신뢰를 갖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렇게 바닥권을 오랫동안 기었는데 첫 번째 나오는 양봉과 거래가 붙었다고 하면 지금부터 얘는 시세 초입인 거예요. 여기서 사서 기다리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가치 투자자분들 중에서는 많이 있는데 일반 개인분들은 이거 못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3년을 기울 수도 있고 5년을 기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는 조금 힘드시고 수익을 조금 빨리빨리 내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런 급소를 조금 잘 찾아야 되는데 이날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추세가 날 것 같은 이런 자리에 오면 무조건 밤을 새더라도 이 종목은 공부를 해요. 얘가 갈만한 펀더멘탈이 되느냐 안 되느냐 공부를 하고 된다고 판단되면 그날 종가 다음날 아침 시초가로 무조건 저도 같이 쏴요. 그리고 나서 얘를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이날 사겠죠. 거래도 붙었겠다. 내용도 되겠다. 이때가 한창 YG 상장하고 나서 싸이가 잘 될 때죠. 그래서 거래가 붙었어요. 이날까지 이제 무리가 없어요. 문제는 이날이에요. 이날이 되면 이제 혼란에 빠지기 시작을 해요. 내가 팔아야 될 것인가 사야 될 것인가 아니 더 사야 될 것인가에 대한 혼란이 조금 발생이 시작을 하는데 이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밀히 말하면 이날 이 음봉의 모양이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위에 꼬리가 엄청 길게 달렸고 종가까지 밀어붙이는 형태의 음봉이었다고 하면 얘는 팔아야 돼요. 왜냐면 일단은 올려붙여 놓고 갖고 있는 애들이 갖고 있는 물량 그냥 죽자고 때린 거예요. 그래서 얘는 팔아야 되는데 얘는 좀 애매하죠. 아래 꼬리도 길고 위 꼬리도 길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주포가 한 명인지 두 명인지는 모르겠는데 얘네끼리 싸우다 그냥 비긴 정도 해서 다음날 좀 봐줘야 돼요. 봤죠? 다음날 봤는데 매수세가 이겼죠. 매수세가 이기니까 이날도 이제 궁금한 거예요. 이날도 하루 더 지켜봐야겠죠. 다음날이 되면 이걸 이제 갭으로 띄웠어요. 갭으로 띄우기 시작을 했죠. 갭으로 띄웠으니까 이제 더 간다고 봐야죠. 갭이라는 것 자체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 봉을 만들지 않아도 될 만큼의 호재가 있기 때문에 이걸 무시하고 갭으로 뜨는 거예요. 이 갭을 그래서 항상 지지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건 이 갭이라는 건 호재가 받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차트 자체를. 그래서 이 갭이 무너지면 매도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어찌됐건. 그래서 지금 보면요. 결국 고가까지 다 찍고 나서 다음 날부터 이제 매도가 나오기 시작을 하죠. 첫 번째 이제 이런 물량에 대해서 신경 안 썼겠죠. 두 번째도 신경 안 썼어요. 세 번째 정도가 되면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거래도 많고 우리가 이거를 패턴 분석에서 보면 적산병이라고 해요. 고점에서 음봉이 3개 나왔는데 세 번째 음봉이 가장 크죠. 매도의 강력한 신호예요. 이런 것들은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 주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주식을 정말 잘하는 분이라면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판 사람은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팔면 신이에요. 대주주도 이렇게는 못 팔아요.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이날 따라가고 이날 음봉이 날 때 장중에 파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살 때도 근거가 있었죠. 그리고 팔 때도 근거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매매한 거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 다른 종목을 대했을 때도 수익을 낼 확률이 가장 높으세요. 근데 보통 시청자분들께서는 여기서는 잘 사요. 거래 붙으니까 어디서 들은 게 있으셔갖고 잘 따라가세요. 근데 팔지는 못해요. 그쵸? 왜냐면 50%까지 먹었다가 여기까지 밀리면 수익이 25%밖에 안 돼요. 그러면 50% 생각나서 이걸 못 판다고요. 매매 원칙이 없는 거예요. 25%를 먹든 50%를 먹든 마이너스 5%에서 손절을 하든 지키고자 하는 거는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차트를 보면서 그런 걸 좀 알아갈 수가 있어요. 앞으로 제가 이런 패턴이 나올 만한 종목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KMW. KMW를 사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KMW를 사서 수익을 못 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지금 이 KMW의 역사상 신고가예요. 여기서 산 사람도 있고 여기서 산 사람도 있고 여기서 산 사람도 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식을 사신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KMW를 갖고 가장 주식을 잘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람은 이 KMW를 잘 파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KMW를 잘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KMW의 일평균 거래량이 10만 주 정도 수준이에요. 쭉 보면 평균값이 한 10만 주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주식을 여기서 사셨던 주포들, 일단 대주주를 제외한 주포가 주식을 팔려고 하면 거래를 발생시켜야 돼요. 그럼 오늘 주가가 빠졌잖아요. 빠졌죠. 근데 거래가 얼마, 어이구. 이거 킬 수 있을까요? 제가 뭐 잘못 눌렀나요? 예. 그냥 계속 설명을 해주시면 네, 될 것 제가 같은데요. 그냥 설명을 예. 한번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주식이 이렇게 쭉 올라만 가는 주식이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얘 언젠가 빠져요. 그쵸? 얘를 팔긴 팔아야 돼요. 근데 많이 올랐다고 파는 사람은 하수예요. 주가라는 건 먹을 수 있을 때 크게 먹어야 돼요. 언제 이런 기회가 올지 모르고 언제 추세가 낮을 줄 모르는데 이동평균선, 이걸 20일 이평선이라고 할게요. 20일 이평선이 이 정도 추세가 난다고 하면 얘가 얼마나 더 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바닥에서 이렇게 갈수록 더 좋은 추세가 나주고 있잖아요. 시세가. 그래서 이런 건 잘 보셨는데 얘를 팔 때 중요한 건 첫 번째가 거래량이에요. 왜냐면 이런 주식들은 거래가 10만 주밖에 안 되는데 주포가 갖고 있는 물량은 뭐 200만 주, 300만 주 이렇게 돼요. 그러면 10만 주씩 거래되는 주식을 200만 주를 팔려고 하면 20일 동안 때려야 되죠. 얘가 20일 동안 이걸 이렇게 마이너스로 쏘면서 때리면 이거 수익이 나겠어요? 왜냐면 얘네는 바닥에서 샀다고 하더라도 얘네가 이걸 시세를 내기 위해서 네, 시세를 내기 위해서 까만 게 더 나은데? 네. 시세를 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물량을 투입했기 때문에 잘해봐야 평균 단가 여기까지밖에 안 나와요. 그쵸? 얘네가 여기서 다 산 다음에 나는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미친 듯이 좋아서 이걸 다 사줬다고 이런 말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되려면 얘네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물량 이외에 쏴서 올리고 팔아서 내리면서 거래를 붙여갖고 사람들한테 물량을 조금 넘긴 거라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얘네가 이걸 다 턴 넘기려고 하면 거래를 최초에 내가 산 만큼 이렇게는 발생시켜 둬야 돼요. 40만 주씩 5일을 발생을 시키든 50만 주씩 3일을 발생을 시키든 이걸 만들어줘야 돼요. 이런 걸 만들려고 하면은 이제 어떤 형태가 돼야 되냐면 과거에 이제 많이 올랐던 차트들에서 그런 걸 좀 볼 수 있어요. 옛날에 많이 올랐던 거. 컴투스? 네, 많이 올랐던 것 중에서 이제 볼게요. 컴투스가 여기까지 오른 게 지금 현재 KMW예요. 이렇게까지 보시면 이게 KMW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그동안 올라오면서 이제 없었던 거래량을 이렇게 붙여줘야 돼요. 음봉을 내면서 이렇게 거래량들을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그동안 평균 거래량보다 좋은 거래량을 내면서 주가, 자기들이 가진 물량들을 조금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포가 빠져나온 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물량 다 던진 건 언제냐면 여기에요. 여기서 다 던졌어요. 얘는 물량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얘네는 갖고 있던 물량이 200만 주라고 하면 여기서 한 180만 주 털고 여기까지 와서 한 200만 주 턴 거예요. 잘했죠. 이렇게 좀 작전을 잘 짜서 가는 건데 개인분들은 이런 거를 다 따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언제 팔아야 되냐면 일단 고점은 확인하실 수가 있죠. 가만히 있으면 고점 찍어주니까. 그 다음에 이 고점을 돌파를 자꾸 못하는 날들이 생긴단 말이죠. 이 고점을 돌파할 듯한 날들마다 이렇게 장대 음봉에 거래량을 조금씩 붙여서 물량을 다 떠넘기기 시작을 하면 이때가 파악을 좀 하시고 팔아야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그리고 지지를 받았던 선 있죠. 이게 뭐냐면 여기까지 올려 붙이면서 물량을 좀 정리를 하고 이 음봉에서 정리를 했는데 물량을 다 정리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정리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시세를 조금이라도 한 번 더 내서 거래를 붙여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래를 붙이려고 시세가 날 때 음봉이 많으면, 아니면 이때가 이 두 번째를 지지했던 이 라인이 깨지면 과감하게 매도를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사신 분들은 이 기법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물렸는데 여기서 파실 수도 없을 것 같지만 여기서 파는 것도 이분들한테 크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두 가지가 중요한데, 살 때 이렇게 박스권을 뚫는 이런 자리에서 잘 사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내가 생각할 때 여길 뚫고 올라갈 거다라고 판단했는데 깨지면 이 데드라인에서 그냥 파세요. 손절을 매우 짧게 잡고. 그게 아니고 시세가 났으면 들고 계시고 나서 여기서 여기네요. 여기서 파세요.
그런 식으로 해서 무릎과 어깨 사이에서 먹는 게 사실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뭐 나는 주식했는데 어느 날 뭐 컴투스를 여기서 샀다. 신의 뜻인 거죠. 본인의 실력이랑은 그게 상관이 없고 여기서 파셨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실력과는 크게 상관이 없으셔서 차트를 보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뭐 그 과정에서 이제 이평선이 추세를 조금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 이평선이라는 게 재밌게도 세력들이 조금 개인들을 홀리는 요소로 사용을 해요. 이것도 고점에서 좀 거래량을 붙이려고 보다 보니까 거래량 잘 붙이려고 하면 60일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아요. 그러면 개인분들은 이게 더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지지받아야 되는 선에서 지지를 받아주니까 더 갈 것 같죠. 얘는 이게 물량을 떠넘기기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역으로 이용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기술적 분석에서 봤을 때 여기까지가 정배열이죠. 그렇죠? 여기까지가 정배열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역배열이죠. 역배열 초입에서 파셔야 돼요. 근데 역배열 초입에 나중에 보면 이 역배열 초입이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몰라요. 그래서 적어도 한 이 정도 오면 알 수 있는 부분에서는 파셔야 돼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사신 분들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분들은 의미가 없는 거고 밑에서 사신 분들은 그런 형태로 파는 게 상당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종목 상담하면서 이제 기술적 분석 얘기를 조금 더 드려볼게요. 예, 좋습니다. 기본적인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전문가들은 종목을 어떻게 고르는지 그리고 그 종목을 언제 사고 언제 파는 게 좋을지 투자 노하우를 배워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지금 7시 반이 됐는데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려야겠죠. 잠시 쉬었다가 오겠습니다. He's never been lonely. She takes his hand and all his troubles step aside. He's never felt like this before. He liked to try. Oh, let yourself in. It's all he's thinking about. Let yourself in. And now he's singing out loud.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Well, I feel so alive. Singing.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So fine, fine, fine. 예, 종목 상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할 수 있는 루트를 알려드릴게요. 전화는요. 서울 지역 번호 02-3153-1619번 열려 있고요. 문자는 무료입니다. 013-3366-0110번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전화 연결부터 해볼게요. 첫 번째 시청자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앞서서 강의 내용도 잘 들어보셨어요? 예, 잘 예. 듣고 있습니다.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예, 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또 도움을 드려야 될 텐데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예, 유비코스 유비코스. 유비코스입니다. 예, 유비코스 매수가가요? 예, 6,150원에요. 예, 비중이 30%입니다. 그러세요. 언제 사셨어요? 거의 한 달 정도 됐습니다. 한 달 정도 되셨어요? 예, 이제 예, 막 예. 주가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예. 예,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글쎄, 이 회사가 뭐 재무제표도 우량하고 또 그 PER이 8.5배로 아주 그 저평가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예, 샀는데 그 중기적으로 가면은 한 예상 목가를 얼마 정도 잡으면 될까 해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그러셨어요? 우리 시청자께서 예, 예. 생각하시는 목표가가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생각하는 목가는 한 8,000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8,000원 정도요. 예, 어차피 예, 중장기 투자가 되겠군요. 예. 좋습니다. 비중이 30%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풀어드릴 거거든요. 신고가를 예. 내고 있는 신고가까지는 아니지만 다시 한번 신고가를 낼 수 있을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전화를 참 예. 잘 주신 것 같고요. 예, TV 보고 예. 계신가요? 예. 전화 끊고 TV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예. 박찬용원님 오늘 계속 공부를 했는데 이 종목 역시 좀 적용이 될까요? 네, 일단은 뭐 기본적 분석 항상 먼저 해야죠. 예, 좋습니다. PL 7.55배입니다. 근데 유비쿼스가 올라가고 있는 내용을 조금 보면요. 지금 최근에 이제 LTE 관련된 투자가 급증을 하고 있죠. 물론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는데 LTE가 요새 왜 이렇게 주목을 받느냐고 하면 얘 결국 LTE 장비 만든 애들이죠. LTE가 왜 이렇게 주목을 받느냐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55,000원짜리 요금제를 통신사에서 사용을 하면 LTE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가를 한 2기가 정도 주죠. 그래서 65,000원짜리를 사용하면 5기가 정도를 줘요. 근데 2기가 갖고 지금 현재 젊으신 분들이 다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뭐 휴대폰이라고 하면 통화나 문자 메시지가 주력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걸어다니는 PC 정도의 용도가 휴대폰의 용도를 앞서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이제 데이터 트래픽의 과부하가 걸리기 시작을 했고 데이터 트래픽의 과부하가 걸렸기 때문에 중계기 관련 장비를 만들고 있는 유비쿼스의 실적이 급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는 이제 본인의 목표 주가요. 펀더멘탈 지금 7배인데요. 업종 PR이 35.28배. 이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 들어가고 있는 구성 종목들 자체가 너무나 작아요. 막 코이보나 이런 애들 보면은 너무 작고 고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뭐 지수 PER 중에 좀 높은 수준 한 11배 정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보통 이거 러프하게 한 8배라고 보면 한 30% 정도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럼 6,000원이니까 30% 1,800원, 8,000원 정도 잡으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 주가 8,000원은 저도 인정이라고 하고 예.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8,000원까지 인정을 했는데 8,000원까지 가고 싶은 건 이제 저나 시청자분 생각이고 8,000원까지 얘가 갈 수 있을지 추세는 나고 있죠. 보면 여기서 아마 지지를 받고 있는 선은 60일 이평선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 60일 이평선을 잠깐 하회를 하죠. 이거를 휩소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그냥 트릭인데 이 60일 이평선을 하회시킴으로써 그동안 갖고 있었던 아니면 이 주식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물량을 주포들이 좀 받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60일 이평선을 2번 하회를 하고 2번 모두 V자형 반등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해도 얘는 아직까지 더 갈 확률이 높아요. 지금 보면 일평균 거래량이 매우 적어요. 5만 주 미치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팔아야 되는 시점은 뭐냐면 5만 주 이상의 거래가 나오는데 이날 이런 양봉이 아니라 이만한 음봉들 지금 보면 여기 음봉이 나왔죠. 이렇게 음봉이 3개나 나왔어요. 근데 쭉 보면 거래가 별로 없어요. 이건 뭐냐면 트릭이에요. 이렇게 해서 물량을 넘길 수가 없어요. 적은 물량 갖고 겁준 거예요. 물량을 자기들이 진짜로 털려고 하면 이 정도 거래량이 주가의 선행 지표인 이유는 속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먼저 선행하는 애기 때문에 주가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다 트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주식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주의를 하셔야 될 건 8,000원까지 가는 과정에서 5만 원 계속 제가 이런 실수를 하네요. 5만 원 이상 간다고 하면은 그 5만 주 이상 거래가 조금 발생을 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조금 과감하게 매도를 해보실 생각을 하는 게 좋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 내가 8,000원 가고 싶다고 해도 시장 참여자들이 우리 7,000원에서 그만하자고 하면 주가는 7,000원까지밖에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거래량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 차트를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기본적인 분석, 기술적인 분석을 어느 정도는 하실 수 있는 분이 상담 요청을 하신 것 같은데요. 목표가 잘 잡으셨습니다. 8,000원까지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 기억하시면서 홀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비쿼스 봤고요.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온 종목 하나 봐드릴게요. 모린스가 들어왔어요. 휴대전화 뒷번호 9432님께서 5,410원에 비중 40%라고 쓰셨는데요. 계속 들고 가도 좋을지를 여쭤보셨습니다. 계속 들고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보면 어떻게 될 것 같냐면 모린스는 일단은 시간이 조금 없는 관계로 제가 차트 분석만 조금 하고 보면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IT 부품주인데 이렇게 못 간다는 거 보면 삼성전자나 LG전자에서 현재 잘 나가고 있는 스마트폰에 납품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 비주류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쪽에 납품을 좀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회사에 문제가 조금 되고 있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거래량이 빵빵 터지면서 애가 주가를 밑으로 쏠 리가 없어요. 한 번쯤 지지를 해보려고 여기서 거래량이 터져서 얘를 끌어올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결국 직전에 끌어올렸던
종가를 지금 거의 지키고 있는 수준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따라서 이때 이 물량을 사셨던 분들은 여기가 깨지면 그냥 손절이에요.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2,550원 하회를 한다고 하면 모리스는 과감하게 던지는 게 좋을 것 같고, 추세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얘가 이평선들이 역배열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게 정배열이 되려고 하면 5일 이평선부터 끌어올려서 20일 이평선 위로, 60일 이평선 위로 이렇게 골든 크로스를 내야 되는데, 여기서 실제로 이렇게 이평선이 내려오고 골든 크로스가 난다고 해도 의미가 없는 게 거래가 너무 없어요. 이 정도 거래량 갖고 골든 크로스를 났다고 해서 얘가 바닥이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모링스는 거래가 터지는 시점이 2,550원 위에가 아니라고 하면 과감하게 매도하시는 게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전화를 통해서 후성을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요. 오늘 장에서 8%나 급락이 나왔고요. 오늘 배웠던 내용을 좀 적용을 해보자면 장대 음봉이 나온 차트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후성은 어떻게 보면 좋을지를 여쭤볼 텐데, 먼저 이분께서 매수하신 가격대가 4,700원이라는 거 말씀을 해드릴 거고요. 20%시라고 합니다. 매도해야 될지 여쭤보셨어요. 네, 후성은 네. 팔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후성을 팔 거였으면 오늘 얘가 밀어서 거래량을 냈으면 이 직전 저점들을 깨버렸어야 돼요. 그 밑으로 내려갔어야 된다? 네, 이 예. 밑으로 내려갔어야 돼요. 그게 아니면 그다지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열심히 사셨던 분들이 있죠. 이날 돼봐야 얼마 안 물렸어요. 모으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산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물론 여기서 사신 분들은 좀 물렸겠죠. 워낙 고가니까. 이런 데서 사신 분들은 좀 물렸겠지만, 그런 분들이 이제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물량 측면에서 봤을 때 후성의 주가를 움직이는 데는 별 의미가 없고, 후성의 주식을 만지고 있는 대주주를 비롯한 주포 세력들은 지금 현재 그렇게 큰 손실을 보지 않았고 그냥 자기들이 순차적으로 잘 모아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저점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하면 후성은 여기서 거래가 한 번 더 터지면서, 이만한 거래가 한 번 더 터지면서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오지 않는다고만 하면 하루 이틀은 더 지켜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얘가 다음날 아침에 갭으로 한 이쯤에서 시작한다라고 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빨리 파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 후성에 제가 펀더멘털 분석을 잘 안 해드려서 그런데, 후성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 SDI가 1분기에 335억 정도 적자가 났죠. 가장 큰 매출처인데 전방산업이 적자가 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후성도 2분기까지는 그렇게 실적 개선세가 좋아질 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2차 전지는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차세대 동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후성의 기술력을 조금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3분기까지 가져간다고만 하면 좋을 수도 있는 주식이고, 지금 보면 후성은 털어야 된다는 관점에서 본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흔들기를 통해서 물량을 매집하는 과정들을 조금 보시고, 박스권을 돌파했을 때 얘는 따라 사야지, 따라서 관심 종목에 넣어두는 게 상당히 좋으신데, 갖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까지 객관적으로 바라보기는 좀 힘드니까 팔진 않으셔도 된다고만 말씀드릴게요. 예, 좋습니다. 오늘 궁금하신 점이 해결이 되셨을 것 같아요. 급락했는데 안 파셔도 좋겠습니다. 후성 봐드렸고요.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 중에서 LB세미콘을 볼 텐데요. 오늘 문자 들어오는 수준을 보니까 앞으로 박성일 연구원님 팬층이 좀 두텁게 생기겠다 싶습니다. LB세미콘 매수가가 3,615원이고요. 20%시네요. 3015님께서 주셨습니다. 예, 사실은 이게 수급 분석하고 같이 해야 차트 분석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지금 수급 분석하고 펀더멘털 분석을 제가 다 하길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지금 보면 여기까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역배열이라고 봐야겠죠. 이제 정배열 상태로 돌아섰어요. 그러면서 거래도 조금 붙었죠. 거래가 붙으면서 장대 양봉도 나와줬어요. 오늘 음봉들이 이렇게 최근에 나와주기는 했지만 거래량 자체가 기존에 끌어올렸던 만큼 나와준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샀던 분들이 물량을 털었다고 보기에는 아직 조금 무리가 있어요. 따라서 주가는 이렇게 골든크로스 이후에 여기서 횡보를 하거나 조정을 조금 받더라도 LB세미콘은 올라갈 만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LB세미콘이 직전에 여기서 한번 무너진 적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여기서 물렸기 때문에 상당한 매도 물량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따라서 여기까지 LB세미콘이 올라왔을 때 거래를 붙이면서 이 물량들을 소화해서 위로 쏠 만한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다고만 하면 일단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접근을 하시고 2차나 3차 도전 때 한 번 더 LB세미콘에 도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군대 다녀왔더니요,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라고 적으신 분이 오늘 문자를 3개나 보내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봤더니요, 정말로 한 2년 전쯤에 두 종목을 다 사셨던 것 같아요. 삼양옵틱스를 1,344원에 사셨고 국순당을 11,265원에 사셨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여쭤보셨는데요. 해결 좀 해주세요, 연구님. 예. 삼양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너무 주가가 빠져서 제가 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1,000원 밑에 주식은 안 하시는 게 맞고요. 1,000원 밑으로 간 주식은 사실은 기술적 분석이 전혀 필요 없어요. 얘는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 둘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회계결산이 3월 달인데 3월 달 넘겨온 걸 보면 감사 의견 적정이 나온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 팔고 기다리셔도 괜찮겠지만 이 갭으로 하락한 자리가 분명히 뭐 감자든 유상증자든 어떤 형태의 악재가 나와서 이 갭으로 지금 주가가 빠졌는데 이 갭을 메꾸지 못하고 올해 내에 올라가지 못하고 내년 3월 달을 맞으면 아마 문제가 될 수 있는 회사일 것 같아요. 단순히 차트를 봐서는. 따라서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과감하게 매도하시고 다른 좋은 종목 찾으시는 게 맞고요. 국순당도 봐주세요. 네. 11,265원에 사셨네요. 국순당. 나중에 제가 이제 성장성 분석 시간을 한번 가질 텐데 예. 국순당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이 그렇게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따라서 그냥 박스권 플레이 정도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항상 기대를 하는 건 국순당이 단기적으로 이제 성장성이 부각됐던 이런 시기들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국순당을 조금 주봉상에서 보면 국순당은 그냥 평탄하게 여기서 사서요. 여기서 파는 종목이에요. 그게 다예요. 근데 이런 시세들이 낮다는 이유 하나로 이 성장성을 과하게 조금 부여를 했기 때문에 이때 물렸던 분들 때문에 주가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는 거고 국순당 같은 경우에는 주봉상 보면 이렇게 양봉 밀집 구간이죠. 양봉이 밀집했다는 얘기는 4주 동안 누가 열심히 샀다는 얘기예요. 양봉이 많다는 얘기는 4주 동안 주 단위로 봤을 때 매수세가 매도세를 이겼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때 모은 물량들이 이 직전 고점만 돌파할 수 있다고 하면 시세를 낼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 놨어요. 차트상에서 만들어 놓은 거지 펀더멘탈이나 기본적 분석상에서는 아직 알 수가 없지만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홀딩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아주 오랫동안 역배열 상태를 보여왔었는데 지금 현재 이평선 밀집 구간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기 직전이고 양봉이 밀집해 있으니까 이건 들고 가시는 게 맞아요. 예, 좋습니다. 하나는 파셔야 되고요. 하나는 그냥 들고 가셔야 됩니다. 국순당까지 봐드렸습니다. 예림당 볼게요. 5,750원에 10% 전망이 어떤가요? 라고 여쭤보셨네요. 전 개인적으로 예림당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Y 시리즈가 우리나라에서 성공을 거뒀고 그걸 갖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하겠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데 대주주를 비롯한 이 주가를 관리하시는 분들께서 상당히 호재와 악재를 번갈아 가면서 내놓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가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조금 보여주고 있어서 세력들이 조금 장난치기에 좋은 주식이 아닌가라는 생각 정도만 들고 있고요. 예림당 같은 경우에는 하방적으로 봤을 때는 4,000원 크게 깨지는 않아요. 이때 당시에 보면은 뭐 여행사를 인수했다 그래갖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실적이 조금 안 나와서 그랬는데 지금 보시면 다시 원래 주가 정도에 회복을 했기 때문에 예림당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박스권 상단 부분 7,000원까지는 갈 만한 펀더멘탈을 갖고 있고 영업이익과 매출도 상당히 안정적인데 그때까지 이제 얘들이 인수하고 거나 신규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기존 사업과 시너지가 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5,500, 5,400원 정도가 지지된다고만 하면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자리예요. 예.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말 기본적인 기술적, 기본적인 분석을 통해서 기업 분석을 통해서 종목 고르는 방법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을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부증권 목동지점의 박성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내일이면 5월인데요. 제가 방송 전에 한 지인과 차를 한잔 마셨는데 5월에 누군가를 만나고 5월에 결혼하면 정말로 행복한 일들이 가득 생긴다고 합니다. 5월을 기대해보고 싶은데요. 5월에 생각하고 계신 그 많은 계획된 일들이 잘 풀리리라 확신이 듭니다. 제가 기운을 팍팍 넣어드릴게요. 저희는 내일 모레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